네, 안녕하세요. 철조가 전기설비 힌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2차 지필평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힌트지는 온라인 클래스에도 올려줄 거고 그 시험 당일에도 나눠줄 거긴 해요. 혹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오늘은 정말 100점을 맞으려면 어떤 부분을 보고 가야 하는지 다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100점 맞으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 송전 설비부터 보자면 송전 설비는 전력을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했던 거 복습 문제를 몇 개 냈어요. 전선의 구비 조건. 송전철탑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주로 사용을 한다. 나전선이라는 건 피복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전선은 다음과 같은 전기적, 기계적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데 5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이고 비중이 작을 것, 가설이 용이할 것, 내구성이 좋을 것,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도전율이 높을 것.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선이 가져야 할 전기적, 기계적 성능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내구성이 나쁜 것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3번 골라서 문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 애자라는 거 있는데 애자도 구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엔 정의만 출제했습니다. 전선을 철탑에 매달아 전기적으로 절연하는 거다라는 걸 애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철탑 보시면요. 철탑도 6가지가 있는데 원래 각각 특징이 있잖아요. 산악지대에서 사용한다, 어디서 사용한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요 그림을 보았을 때 사각철탑이다 맞출 수 있으면 맞게끔 문제가 냈어요. 특히 요 문형철탑, 문처럼 생긴 거, 그리고 요 MC철탑, 요 2가지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연가라는 건 삼상 3선식 선로는 송전단에서 대칭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수전단 전압이 비대칭이 된다. 수전단이라는 건 전력을 받는 쪽이다 라고 했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선의 배치를 조정해 선로 전체로서 정수가 평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 세 층에 하나씩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정수가 평형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연가라고 할 겁니다. 수전단 전압이 비대칭이 돼서 그걸 고치려고 전선의 배치를 조정해서 정수가 평형이 되도록 하는 게 연가다. 만약에 요 선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거다. 그럼 여기 겹치고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비대칭이다 라는 거. 우리 이도 문제는 많이 풀었었잖아요. 이도라는 게 뭐였었죠? 전선 자체의 무게 때문에 전선이 곡선으로 처진 점의 수직거리다. 요 부분, 요 처진 부분을 이도라고 했었습니다. 요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는 경관 S라고 불렀었고요. 요 밑으로 T, 수평 장력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T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전선의 중량이 2kg/m, 경관이 100m, 수평 장력이 10kg다. 그때 이도를 구해라. 중량이 W고요. 그죠? 경관이 S라고 봤었고 수평 장력을 T라고 놨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T는 8T분의 WS 제곱이었기 때문에 8 곱하기 10분의 2 곱하기 100의 제곱이다. 라는 건 어떻게 됐죠? 약분해서 4 되고요. 10의 세제곱 1000이겠죠? 1000을 4로 나누면 250이다. 250이 답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표피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교류 전류가 흐르면 도체의 표면에 흐르는 전류의 밀도가 도체 내부를 흐르는 전류의 경우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전선에 전류가 고르게 흘러야 하는데 이게 고르게 흐르지 않고 이렇게 요 표피 부분에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운데가 비는. 그런 게 바로 표피에만 흐른다 해서 표피 효과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도 장애라는 게 있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장애다라고 아시면 돼요. 장애라는 건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송배전 전선로 또는 전기 철도 등의 정전 유도 작용이나 전류에 의한 전자 유도 작용으로 생기는 장애가 유도 장애다라는 거고요. 이 유도 장애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인근 통신 시설의 절연 파괴 또는 잡음이 생기기도 하고 기기 오동작이 생기기도 하고요.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종류로는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만약에 문제에서 유도장애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면 X를 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상전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전력 계통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최고 사용 전압을 초과하는 전압이 발생할 때 전압이다. 우리가 이상전압을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전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이상전압은 정말 이상한 전압이 나타날 때 최고 사용 전압을 초과할 때 말하는 전압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변전 설비입니다. 변전이라는 건 전압을 바꿔주는 거겠죠? 그때 쓰는 장치가 변압기였는데 변압기를 뭘로 구성하고 있느냐? 부싱, 냉각장치, 보호장치, 절연유, 보존장치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5번 보호 말고 피레기 이런 거 넣을까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고 변압기의 부속장치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5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종이 치네요. 네, 그 다음에 조상설비입니다.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 전압을 유지하고 전력 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력 계통에서의 무효 전력 조정. 얘들아, 이 무효 전력 조정이라는 게 나오면 바로 조상설비를 고르셔야죠. 무효 전력 조정을 도와주는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과전류 계전기, 부속전류 계전기 나오는데요. 과전류라는 건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동작한다. 부속전류 계전기는 일정 값 이하일 때 동작한다. 저주파수 계전기일 때는 주파수가 저하되어 동작한다. 과주파수 계전기는 주파수도 높아지면 동작한다. 요 각각의 이게 이거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배전 설비도 선생님이 다른 특징을 묻지 않고 그림을 보고 방식을 고르시면 되는 건데요.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보면 단상, 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단상이다, 하나다, 상이. 이선식이라는 거 뭐냐면 여기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나오죠? 그럼 이선식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 있고요. 다른 점이 뭐예요? 중간에서 접지를 시켜줬어요. 요게 세 번째. 그래서 이거는 단상 3선식이다. 근데 우리가 3상 3선식으로 보면 상도 3개고 선도 3개인데 선이 왜 3개냐? 하나, 둘, 셋, 3개죠. 3상이고 보면 무슨 모양이지? 델타라는 그런 옛날 로마어 있잖아요. 요 세모 모양. 그게 바로 3상인데 3선식이다 라는 거. 근데 3상 4선식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4선식입니다. 3상 4선식은 이렇게 세모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Y를 뒤집은 모양. 그래서 Y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각각이 어떤 그림인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봤을 때 이건 단상이고 2선식이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3선식이고 양쪽으로 나오는 건 단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상 3선식은 델타의 하나, 둘, 세 개의 결과로 나오는 거고 3상 4선식은 Y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의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으로 갈라져 나오는 걸 3상 4선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입니다. 수변전 설비의 용량 산출 시 고려하는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이 세 가지 우리 수행평가 볼 때도 계산했었어요. 근데 계산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따로 내지 않았고요. 개념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수용률이라는 건 건물 내에 설비된 총부하 용량에 대하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최대 수용 전력 합계와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가능한 한 낮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등률입니다. 부등률은 부하의 수용 전력이 최대가 되는 시각이나 조건이 다른 경우에 부하의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의 값을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합보다 적게 잡기 위한 거다. 요게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절과 부하에 따라 다르다. 클수록 설비의 이용도가 높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등률 문제 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등률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하율입니다. 어느 기간 중에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부하의 평균 전력과의 비율을 100분의 1로 표시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단록이, 필회기, 차단기가 나오는데요. 단록이라는 건 무전압이나 무전류에 가까운 상태에서 안전하게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다. 전로를 닫았다가 열었다 하는 장치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필회기는 낙뢰 또는 개폐 시 발생한 전압으로부터 전력삽입기기를 보호한다. 낙뢰가 뭐였어요? 예를 들어 번개 같은 거였죠. 번개 치면 접지시켜줘서 전력삽입기기 보호하는 장치가 필회기다. 차단기란 보시면 회로를 정지시킨다. 요 단록이랑 다른 점은 개폐하고 정지한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차단기의 종류도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중에 요 설명을 들었을 때 유입 차단기네 라고 알 수 있으시면 돼요. 유입 차단기란 전로의 차단이 절연율을 매질로 하여 동작하는 차단기고, 진공 차단기는 높은 절연 내력과 아크 발생 시 아크 생성물의 진공 중 급속한 확산을 이용하여 소호하는 구조다. 아크라는 건 뭐냐면 불꽃 같은 거예요. 불꽃. 가스 차단기는 불활성 기체를 소호 매질로 해서 동작하는 거고, 기중 차단기는 이상적으로 행해지는 차단기고,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로 불어 소호하는 차단기다. 자기 차단기는 자개 사이의 전자력에 의해서 아크를 끌어넣어 차단한다. 여기서 선생님이 내려고 했던 거는 요 공기 차단기예요. 어떤 게 공기 차단기인지 고를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합성 수지관이 나옵니다. 합성 수지관. 합성 수지관은 우리 전기기능사 한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우리 P관이랑 CD관 기억나죠? 그게 합성 수지관인데 2가지가 있습니다. 금속재 가요 전선관과 합성 수지 가요 전선관. 요렇게 합성 수지재 2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우리 합성 수지재 가요 전선관에 뭐가 있어? P2관. P2관은 PF관과 똑같습니다. CD관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인데 이건 합성 수지재 가요 전선관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PF관 구부릴 때는 어떤 거 써? 스프링 넣는 거 기억나시죠? 스프링 넣어서 구부리는 거는 PF관이다 고르시면 되고요. 금속재 가요 전선관 봅시다. 굴곡이 심한 장소에 적합하게 구부러지기 쉽도록 되어 있는 전선관인데요. 1종 가요 전선관은 습기가 없는 장소에 사용하고 곡률 반지름 및 관안지름의 6배 이상이다. 2종 가요 전선관은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요거 한 문제 진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보기, 5번 보기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바꿔놓으면 하나 골라서 아닌 것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박스 있죠? 박스. 팔각 박스 보여? 팔각 박스가 뭐였어요? 이렇게 3개로 입출 시 요게 팔각이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팔각형으로. 그리고 뭐 전선관 3개까지 입출 시에는 팔각, 전선관 4개까지 입출 시에는 사각, 전선관 2개 이상 동일 방향 입출 시는 사각 중심형인데 팔각만 중요하게 알아두세요. 전선관 3개까지 팔각 박스 사용한다. 요 문제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 설비가 나옵니다. 광도, 조도, 연색성이 나오는데요. 광도는 광원이 어느 정도 강한 빛을 내는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중요한 건 얘들아 단위 문제 냈어요. 조도는 럭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광도의 단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칸델라라고
칸델라라고 고르셔야 되고요. 조도의 단위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럭스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색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수은 램프나 저압 나트륨 램프에 비춰진 물체는 본래 색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하얀색인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초록색인 경우,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체색을 결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연색성이라고 한다. 요거를 말했을 때 연색성 고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것들은 다 알려드렸는데요. 송전설비 여기 전선의 구비조건 한 문제, 애자 한 문제, 철탑 두 문제 냈습니다. 두 문제. 이 중에 두 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여기 있죠? 문형하고 MC 알아두라고. 그 다음에 연가 한 문제, 이도 계산 한 문제, 표피효과 한 문제, 유도장애 한 문제, 이상전압 한 문제, 부속장치 한 문제, 조상절비 한 문제. 여기서 두 문제 냈어요. 그 다음에 배전설비, 저압 배전 방식도 두 문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문제, 선생님 중요하다고 지금 별표 쳐 있는 거 그거 하나 외워주시고요. 달록이 한 문제, 피레기 한 문제, 차단기 한 문제. 합성수지관에서 요 P가 문제 하나 냈고요. 박스 문제 요거 한 문제, 금속 가열주 전선관 요거 보기로 주는 거 한 문제, 광도 한 문제, 조도 한 문제, 연색성 한 문제. 이렇게 끝. 이렇게 25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시 보는 친구라면 내년에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2학기 것까지 성적 들어가니까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게 됐어요. 여기서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공부해서 만점 받읍시다. 우리 그동안 전기설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